안녕히 지내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자유롭게 못하시고 집에 계시기 지루한데 요즘 날씨까지 무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배워보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는 부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출 시에도 햇빛 가리개용으로 가지고 다니시고 지인에게도 선물로 드리면 받는 분들도 매우 좋아하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구 넣는 순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멀리 물통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감, 접시, 그 다음에 벼루 놓으셔서 먹물을 벼루에 따라 놓으세요. 그리고 접시는 가장 가까이, 내 몸에서 가장 가까이 놓으셔야 이 붓이, 여기서 붓이 이렇게 섞어서 옮겨올 때 떨어지를 않아요. 멀리서부터 오면 뚝뚝뚝 물감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편하게 놓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놓는 순서대로 놓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채속을 그리는데 이 봄 풍경을, 매화를 간단하게 약간 축소해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쓰는 색이 연지예요. 그래서 연지도 연지1, 연지2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지2가 색깔이 더 밝기 때문에 연지2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붓을 제일 먼저 담갔다가 푹 담그셔서 훑어서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훑어서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우리가 따면 이렇게 한두 방울씩 떨어질 정도로 물이 떨어지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푹 물감을 많이 찍는 게 아니라 끝에 섞어서 비벼서 찍으세요. 섞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화선지가 기본적으로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섞으시고 물기를 이렇게 하면 그냥 하면은 막 번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접시 밑에 화선지를 깔고 물을 빼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꽃을 많이 그리든지 상관은 없거든요. 우리 매화 그리는 방법으로 회봉을 해서 다 핀 거, 덜 핀 것도 좀 섞어서 그리시고. 그래서 매화 꽃잎이 기본적으로 5장이죠. 그러니까 핀 거부터 이렇게 늘어놓듯이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리시고 겹쳐서도 그리시고 붓을 그냥 놓으시면 이렇게 뾰족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회봉을 해야 끝이 뾰족뾰족하게 안 나오거든요. 겹친 매화도 그려주고 많이 이렇게 겹치게 그려주신 다음에 봉오리도 또 이렇게 이쪽에 저쪽에 그려주세요. 이 부채 그리는 그림은 부채 살 때문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면 젖었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덧칠을 해주시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다 마른 뒤에 다시 그리면 표시가 심하게 나니까 보획을 하실 때 이렇게 젖었을 때.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화심을 그려놓으면 그게 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그려졌죠. 이럴 때는 그림에서는 일률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는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도 그려주시고, 또 여기도 2개가 똑같은 게 있죠. 그러면 좀 더 다르게 여기서 겹쳐서 그리면 모양이 달라져요. 이렇게 다르게 그리시면 돼요. 또 이쪽에도 그려주시고, 여기가 허전하죠? 허전한 부분은 더 채워서, 이제 여기도 다 핀 거만 있으니까 봉오리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점으로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점으로 찍어주는 거는 우리가 매화 나무 가지에 그릴 때 꽃봉오리가 나무에 달린 듯이,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툭툭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조금 더 진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 더 진한 걸로 젖었을 때 꽃이 같은 색이어도, 같은 빨간색, 핑크색이어도
겹치면은 더 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부채 그림은 살 때문에 자세히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무 가지를 그려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 붓은 또 연지색을 또 쓰게 될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쓰게 돼요. 그래서 빨지 마시고 붓을 여러 개 사용하시면서 다른 붓으로 먹은 다른 접시에 사용하세요. 같은 물감에 하면 물감이 탁해지니까 먹을 다른 접시에 풀어서 이제 나무 가지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는 매화는 굵은 나무는 안 그리고 가는 가지만 그려서 부채를 완성할 거예요. 가볍게 그리는 매화도 괜찮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 그릴 때 설명 다시 한번 드릴까요? 가지 그릴 때는 항상 회봉하셔서 위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게 꾹 눌러서 이 느낌을 살리셔서 그리시면 돼요. 이 꽃이 가지를 띄어서 그린 부분은 꽃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가지를 그려줄 건데요. 가지는 가지를 이렇게 서로 연결되게 그려주시면 돼요. 어디서 하늘에서 꽃이 뚝 떨어져.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가지까지 달아서 매화를 그릴 거예요. 가지도 나란하게 그려주지 마시고요. 일률적으로 부채살처럼 나란하게 그리지 말고 어디는 복잡하고 어딘가는 좀 한가한 게 아니고 소소밀밀을 지켜가면서 그리시면 그림이 훨씬 더 품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좀 달아주시고, 그래서 더 멋스럽게 나는 이쪽에 가지를 더 쭉 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가지를 쭉 빼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봉오리 몇 개 더 달아주면 더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그림은 변화의 주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 달아준 데 꽃이 안 달렸죠. 아까 요거 붓 빨지 않았던 거로 다시 물감을 살짝 섞으셔서 사이사이에 또 달아주시고, 이런데 끝까지에는 봉우리만 달아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끝에 활짝 핀 거보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네, 아까 이제 태점 좀 찍겠습니다. 나무 태점, 항상 기본 나무 가지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태점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점을 찍으시고요. 잠시 쉬셔야 돼요. 이 몰골법 매화는 그냥 여기 보세요. 제가 요거는 좀 마르긴 했지만 우리가 화심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막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러면 꽃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잠시 다른 거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그러면 또 이게 여러 개 그리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거를 그리시고 조금 시간을 두셨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이 물감이 적당히 마르는데, 너무 말라도 이 화심을 그리면, 꽃술을 그리면 이게 먹이 뜨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의 4 정도 마른 정도? 그거는 이제 여러 번 그려보셔서 느낌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번지지 않을 정도. 오히려 번지는 것보다 안 번지는 게 부채는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정 자신이 없으시면 다 말려서 그리세요. 그래서 우리 배운 대로 꽃술을 여기다가 그려 넣습니다. 지금 적당히 잘 말라서요. 이게 번지는 정도가 괜찮네요. 그래서 꽃술을 그려서 넣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는 너무 자세히 안 그리셔도 돼요.
꽃이 여기 10개 있으니까 10개 꽃을 다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또 꽃이 많으니까 가지도 그 밑에 다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어색한 부분은 태점이나 이따가 배경을 살짝 넣어줄 거니까 그때 커버하시면 되거든요. 꽃을 그리시고, 이제 꽃받침도 그리시고 싶으시죠? 항상 배웠으니까 그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그리시지 말고 몇 개만, 꽃잎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듯이 몇 개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꽃받침도 살짝 이런데 보이는 데만 이렇게 해서 꽃받침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 김에 찍을 때 모자랐던 태점도 더 찍어주시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요 꽃이 하나 둥 떠 있어요. 붕 하늘에 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림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지를 살짝 달아주세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달기 어색하다. 여기도 너무 붕 떠 있죠. 이 부분도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을 여기서 더 보획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꽃잎에 가려서 가지가 안 보이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꽃을 더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붕 뜬 거, 그런 데는 꼭 가지로 연결해 주시고 아니면 꽃잎으로 가려주시면 되고, 이런 데 빠진 데 좀 더 그리고, 오늘 꽃을 많이 그려서 이런 데 봉오리는 그냥 점만 찍어주시면 되고요. 살짝 나 여기 꽃인데 꽃술이 살짝 보여. 그래서 느낌만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심 찍을 거예요. 화심은 노란색으로 찍는데 물기 빼시고 물감을 여기 노란 거를 이쪽에 좀 짜서, 이거는 물을 많이 섞지 마시고요. 부스에서 물을 많이 빼셔서 끝에 개서 톡톡 찍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꽃에다가 그리시는 게 아니고 꽃술 위에 점을 찍으시면 돼요. 항상 많은 것보다 부족한 게 좋아요. 그래서 부족하게 그리시면 나중에 보획을 하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그려놓으면 어떻게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듯이 조금, 물감 많이 짜놨다고 다 쓰시려고 다 찍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러시죠? 그래서 이렇게 화심이 있는 곳에 조금씩, 그냥 나 노란색 찍었어 이런 느낌만 주시면 돼요. 많이 칠하시면 안 돼요. 항상 칠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심을 찍어 주시면, 나 여기 꽃이야 이렇게 그 느낌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 우리가 그림으로 완성했을 때는 이게 완성된 부채이긴 하지만, 이게 매화꽃은 봄에 피니까 약간 연두빛, 초록빛이 들어가면 훨씬 더 봄 풍경 다우니까 배경화면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화면 넣을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이거는 꼭 100% 다 마른 뒤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매화가 다 번져서, 이 우리 한국화 물감은 다 마른 데는 물을 말라도 번지지가 않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젖은 데다가 바탕색을 연두빛으로 다 이렇게 칠해버리면 다 번져서 너무 지저분해서 그 매화 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번지지 않게 조심하시려면 반드시 다 마른 뒤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드시 마르는 거는, 내가 진하게 지내서 물을 많이 썼으면 이게 오래 걸릴 것이고, 내가 드라이하게 했으면 좀 시간이 좀 적게 걸리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그려놓고 다른 거를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그게 끝나면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다 말랐을 때 그때 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져보니까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마른 뒤에는 바탕색을 칠해야 되는데, 봄 느낌을 나게 하려면 우리 연두빛이 가장 봄의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봄색을, 연두색을 제가 물감을 짜놨었거든요. 그래서 요 연두빛을
진하게 말고 맑게, 담하게 하셔서 이렇게 느낌으로 슬쩍 주세요. 이 색깔은 어디는 많이 칠하고 어디는 적게 칠하고 자유롭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색깔도 좀 섞어야 되니까 연두빛을 바탕에 좀 이렇게 칠해주시고, 네, 이 정도만 칠하셔도 되는데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제 노란색 한 번 더 그 위에다 살짝 겹쳐서, 그럼 더 본 분위기를 살려서 네, 이렇게 칠하시고, 그럼 너무 밝기만 하죠. 그러면 살짝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위에다 칠하시면 돼요. 그 위에다. 조금 진하네요. 그럼 물을 좀 섞으세요. 섞어서 초록색으로 살짝 느낌을 주세요. 많이 안 하셔도 괜찮고요. 또 그 다음에 연두색을 태점으로 사이사이 찍어주시면 더 분위기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매화 꽃이 필 때는 잎이 나지 않지만 나무 가지에는 이미 잎이 나려고 움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점으로 살짝 찍어주시면서 분위기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너무 많이 하얗죠. 그러면 하얗게 된 부분은 맑게 물을 많이 섞어서, 제가 지금 물 찍었잖아요. 그래서 살짝 더 한 번 더, 이게 부채 결이 있기 때문에 묻는 데 있고 안 묻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 주시고, 또 색깔이 너무 똑같죠. 그러면 초록색에 살짝 섞어서 포인트 그 위에다 칠하세요. 항상 그림에는 여백이 많아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오늘 부채 하나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또 써야 그림의 맛이 나죠. 제가 오늘 그린 그림은 사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많이 안 그리시고 일부분 조금 그리시는 것도, 부채가 가벼운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마무리 작업은 화재 글씨잖아요. 화재 글씨를 쓰시는데 먹으로 쓰시면 돼요. 그냥 우리 한문으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편한 글씨,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쓰셔도 돼요. 옛날처럼 뭐 실언절기 한자 이런 거 안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캘리를 배우신 분들은 캘리그래피 글씨를 여기다 써도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캘리 같은 느낌으로 썼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오늘은 글씨를 써볼게요. 보통 원래는 정통은 우에서 좌로 써가는 게 정통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다 현대화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글씨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글씨를 써 나가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이다. 네, 이렇게 쓰시고 이제 아오하고 상업을 쓰셨는데 여기가 지금 꽉 찼죠. 그래서 아오만 쓰겠습니다. 제가 아오 우연이라고 썼다고 또 우연이라고 따라 쓰시면 안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낙관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낙관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낙관이 두 개잖아요. 이름하고 아호하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부터 짓잖아요. 그래서 이름부터 찍으셔야 돼요. 위아래가 잘 안 돼서 이름부터 먼저. 이 부채는 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찍으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부채 살이 있어도 손으로 살짝 받치시고 이름부터 찍으시고. 잘 안 찍혔네요. 네. 그 다음에 아호로 찍으시면 돼요.
이 낙관을 찍으실 때 여백이 많으면 넓게 펴서 찍으시고 여백이 없으면 가까이 붙이셔서 그리셔도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부채가 완성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지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